안녕하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양혜성 변호사입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사전 질의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 포함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등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및 법인 등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시행 확대되었습니다. 중처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중에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에 의약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중대시민재해도 역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처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영 책임자 등이란 법 제2호, 제9호에 따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장, 공공기관장이 포함됩니다. 경영 책임자 등이 그 중처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 등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중처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 등이란 형식상 지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최고 경영 책임자에 준하여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총괄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업 총괄자의 책임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처법은 경영 책임자가 현장의 안전, 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감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반면 산안법은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 조치와 보건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의 주체나 내용, 의무 이행 단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처법에서는 조치 미이행 시에 처벌받는 주체가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입니다. 하지만 산안법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처법은 사업 단위로 판단하고 산안법은 사업장 단위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이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처법에서는 그 손해의 범위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은 재산상 손해에 한정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실책임이지만 제조물 책임법은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처법 제4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대해서는 중처법 시행령에서 그 상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 제4호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령 4조에서 9가지 조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며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4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해당 도급, 용역, 위탁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해서 중처법 시행령에서 대상 법령을 직접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유해,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취지가 있는 법령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산안법이나 약사법, 근로기준법, 마약류 관리법이나 건축법, 소방 관련 법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법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사법은 중처법상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 등은 약사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조물에 해당하는데 따라서 경영 책임자 등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의약품 등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중대 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시행령 제8조 3호에 따른 원료,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4가지의 구체적인 예방조치 의무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은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기관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추가로 중처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법인의 면책 규정이 있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 규정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중처법상의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의 고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